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상대로 한 이 범죄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정유라 씨가 집에 괴한이 침입을 해서 흉기로 위협을 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본인은 좀 계속해서 끝까지 돈을 노린 일이다. 근데 돈을 노렸다 하더라도 이게 좀 진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관계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토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후 3시경 대낮이죠. 네.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네. 지금 정유라 씨가 있는 곳이 그 최순실 씨 소유로 알려져 있는 미승 빌딩이죠. 네. 근데 미승 빌딩이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곳까지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올라갑니다. 카드를 대야 돼요. 아, 그러니까 팔통부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은 쉽게 말해서 6층을 눌러서 안 들려요. 예. 그러니까 이 카드 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카드 키를 경비원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을 해서 카드키를 대기하고 6층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택배 기사로 속여서 문을 열게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마필 관리사. 그러니까 남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여자만 있을 것이다. 내가 택배 기사로 위장을 할 거면 오후 시간 그 시간에 가는 게 맞죠. 예. 근데 이제 예상치 못한 남성이 나타나고 그 예. 남성과 격투하는 과정에서 결국 흉기를 사용해서 남성을 찌르게 되고요. 예, 부상을 당하게 네, 됐죠. 그래도 이제 뭐 다행인 것은 뭐 출혈이 있었다고 하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 예.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신고가 돼서 20분 만에 이제 검거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은 한 2,400만 원 정도 카드 빚이 있는데 네. 정유라는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어쨌건 최순실 씨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가서 돈만 받아 올 수만 있으면 이거는 경찰에 신고도 안 될 것이다. 아, 그런 생각으로 지금 그런 범행을 꾸몄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동기가 있는지 추가 조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특이한 점은 보통 이 정도로 대범한 범행을 범하는 사람들은 전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근데 전과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건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 진짜 동기가 뭔지는 경찰이 조금 더 파볼 그런 생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정유라 씨가 이 남성이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돼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직접 법정에 나가서 그 남자가 무슨 말 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 정유라 씨가 그 영장 실질 심사 가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제2의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유라 씨가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네. 약간 당돌한 성격이에요. 예, 그렇죠. 좋은 의미로 당돌한 성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사실 마필 관리사가 없었으면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사실 네. 보모도 완전히 제압이 됐고 보모하고 정유라 씨가 뭐 지금 이 강도범을 어떻게 제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유라 씨가 지금 궁금한 건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말 돈만 노린 건지 네. 이 사람이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영장 실질 심사에 나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그닥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대부분 이제 비공개로 많이 진행이 돼서 정유라 씨가 보고 싶다고 해도 못 볼 가능성이 좀 더 많다 봐요. 아, 못 볼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그 집에 한 명 있었던 마필 관리사. 그러니까 지난번에 덴마크에서 정유라 씨가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보모와 마필 관리사 같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저희가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동안 뭐 엄마도 지금 감옥에 있고 아빠는 떨어져서 살고 과연 정유라 씨를 누가 돌봐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보모와 이 마필 관리사가 같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필 관리사가 집에 있었던 게 사실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죠. 예. 사실 더 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마필 관리사가 막아주는 역할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 지점에서 바로 이제 의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필 관리사가 지금 정유라 씨랑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현재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게 잠깐 들른 건지 아니면 그렇죠. 진짜 계속 살고 있었는 건지는. 근데 그걸 뭐 우리가 다 추정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미 이제 그 독일하고 덴마크에서 마을 관리하면서 생활했을 때 그때 삼성에서 지원해준 창구가 코어 스포츠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예. 근데 코어 스포츠도 현재 이제 해산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도 사실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잘 몰라요. 지금 한국에서 말 안 타는 거예요. 예, 국내에는 말이 없거든요. 그럼 마필 관리사가 정유라 씨 옆에 있어야 할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정유라 씨가 돈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지금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월급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네요. 근데 왜 범행 당시에 마필 관리사가 2층에, 그러니까 지금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집인데요. 그 집 1층에는 정유라 씨 아들하고 보모가 있었고 2층에 마필 관리사하고 정유라 씨가 있었다. 근데 굉장히 편한 복장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왜 또 그 당시에 거기에 하필이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의문점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돈을 노린 범죄인지는 조금 더 경찰에서 수사를 해봐야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귀순병사 오청성 씨, 이제는 미음과 물김치 식사가 가능할 만큼 굉장히 건강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총상을 그것도 한 발도 아니고 한 4-5발 정도를 맞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몸속에서는 이 탄두가 하나만 발견이 됐고 나머지는 거의 관통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상황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실로 이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내려보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병사가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일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 치료할 때 중환자실에 가족이나 아니면은 친지가 있었던 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사람이 뭘 먹기 시작한다는 의미는 그렇죠. 상당히 많이 회복되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하는 네. 아주 중요한 증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음도 먹고 그다음에 뭐 두부같이 물렁물렁한 음식이라든가 또 김치 국물 같은 것도 먹고 예.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이제 많이 회복돼 가고 있다, 이렇게 희망을 우리가 가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아주대병원 관계자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단계라가지고 거의 죽음을 생각한 정도고, 그리고 단계 지나면 이해가 되고 그냥 죽까지나. 네. 근데 이제 치료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뭐 추산되는 것만 한 1억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치료비는 누가 내는 겁니까? 그거는 이 병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좀 바뀔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이제 무언가 북한의 고위급 정보, 그러니까 기밀이라고 해당할 수 있는 정보까지 알고 있다면 신병을 이제 국정원이 관리를 하게 되고요. 예. 그럼 이제 국정원이 관련된 치료비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정도의 군사기밀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은 그냥 일반 귀순병으로 처리가 된다면 통일부에서 이제 치료비를 내게 되는데, 네. 이제 곧 이제 이 아주대병원에서 이제 국군병원으로 이송이 될 거고요. 예. 그 전까지는 어쨌건 신병 안전을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병실 특실에 있지만 그 앞에 24시간 내 철통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제 국정원 그 직원이 신문은 하지 않고 네, 그렇죠. 있다고 하죠. 아직 100%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가정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면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비 주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오 씨는 건강을 회복하고 있지만 북한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그 남한을 향해서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우리 병사 돌려내라 이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도랑을 하나 팠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북측 병사가 이제 우리 그 경계 너머까지 남측으로 뛰어왔다가 막 되돌아서 도망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이제 분계선입니다. 남북 간에. 그러니까 그 선 있는 곳에다가 지금 도랑을 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차 장소가 바퀴가 걸렸던 데 바로 앞에다가 예. 네. 이 JSA 중립국 감독이 회의실인데요. 그 회의실 옆쪽으로 해서 도랑을 깊숙하게 한 1m 정도짜리를 파고 있다고 하는데. 1m요? 네. 굉장히 깊네요. 그러니까 지금 병사들이 거기서 뛰어넘어갈 정도가 못 되면은 결국 그 도랑을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지만 이 남측으로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72시간 다리에 있는데도 통문을 설치해서, 통문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집차가 그대로 통과하는 과정들을 다 영상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서 일단은 차가 멈춰서서 그 건물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예. 아예 차량 자체가 그냥 통과되지 못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문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금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북측에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네. 첫째로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다른 지역도 아니고 DMZ도 아니고 JSA 지역에서 이 중립국에서 관리하는, 유엔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 북한군 병사가 뛰어넘어왔단 말이에요. 예. 총상을 맞으면서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북한 체제가 얼마나 지금 허술한지를 전 세계 모든 국가한테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의미는 북한군 내부의 동요가 굉장히 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아마 경계가 철저한 곳이 JSA 지역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을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집차로 그냥 뚫고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군 병사들이 생각할 때는 나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그렇겠죠. 거라는 예.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북한 쪽에서 볼 땐 굉장히 이번 일은 좀 뼈아픈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시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이렇게 막 도랑도 파고 네. 뭐 통문도 설치하고 이러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도랑을 팠지만 그 자유를 향한 의지야. 이제 앞으로 탱크를 몰고 올지 비행기를 타고 넘어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런 1m 깊이의 도랑으로는 자유를 향한 그 마음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을 그동안 하다가 좀 중단하고 좀 뜸한 지경이었는데 이번 소식들을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북한에 네. 고스란히 알리고 있다면서요. 사실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또 좋은 호재이기도 하죠. 그 JSA를 통해서 일단 넘어오는 과정에서 북한 측에서 총을 쏘는 과정까지 다 보여준 상황에서도 넘어와서 결국 생명을 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과정을 알려주면서 뭐 사실 자유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게 좋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다면 북한 내부도 충분히 동요될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북한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과정 너무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항의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총까지 쏜 영상이 다 공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뭘 납치했다라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더 이상 주장을 못할 상황까지 연출이 됐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거고요. 다만 이번에도 또 아까 그 통문 설치나 이 도랑 파는 것들이 또 정전협정 위반의 소지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던 문제 제기는 확실하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도끼발행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시야를 방해하는 걸 설치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양쪽 다 뻥 뚫린 상태로 보게 해놨는데 그거를 스스로 지금 막겠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또 기관총까지 또 증강해서 배치한다고 하고요. 그 안에는 원래 중화기도 설치를 못하고 권총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날 사실 오창성 그 기준벽이 넘어올 때도 AK 소총을 쏘는 걸 저희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항의 표시를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네. 하여튼 이 북한 이 문제 병사 빨리 회복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낱낱이 더 생생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상대로 한 이 범죄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정유라 씨가 집에 괴한이 침입을 해서 흉기로 위협을 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본인은 좀 계속해서 끝까지 돈을 노린 일이다. 근데 돈을 노렸다 하더라도 이게 좀 진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관계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토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후 3시경 대낮이죠. 네.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네. 지금 정유라 씨가 있는 곳이 그 최순실 씨 소유로 알려져 있는 미승 빌딩이죠. 네. 근데 미승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 정유라 씨가 그 영장실질심사 가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제2의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유라 씨가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네. 약간 당돌한 성격이에요. 예, 그렇죠. 좋은 의미로 당돌한 성격이라고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사실 마필 관리사가 없었으면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사실 네. 보모도 완전히 제압이 됐고 보모하고 정유라 씨가 지금 이 강도범을 어떻게 제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유라 씨가 지금 궁금한 건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말 돈만 노린 건지 빌딩이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곳까지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올라갑니다. 카드를 대야 돼요. 아, 그러니까 통보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은 쉽게 말해서 6층을 눌러서 안 들려요. 예. 그러니까 이 카드 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카드 키를 경비원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경비원을 이 흉기로 위협을 해서 카드 키를 대기하고 6층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택배 기사로 속여서 문을 열게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마필 관리사. 그러니까 남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여자만 있을 것이다. 내가 택배 기사로 위장을 할 거면 오후 시간 그 시간에 가는 게 맞죠. 예. 근데 이제 예상치 못한 남성이 나타나고 그 예. 남성과 격투하는 과정에서 결국 흉기를 사용해서 남성을 찌르게 되고요. 예, 부상을 당하게 네, 되죠. 그래도 이제 뭐 다행인 것은 뭐 출혈이 있었다고 하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알려져 예.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신고가 돼서 20분 만에 이제 검거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은 한 2,400만 원 정도 카드 빚이 있는데 네. 정유라는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어쨌건 최순실 씨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가서 돈만 받아 올 수만 있으면 이거는 경찰에 신고도 안 될 것이다. 아, 그런 생각으로 지금 그런 범행을 꾸몄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동기가 있는지 추가 조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특이한 점은 보통 이 정도로 대범한 범행을 범하는 사람들은 전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근데 전과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똑똑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건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 진짜 동기가 뭔지는 경찰이 조금 더 파볼 그런 생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정유라 씨가 이 남성이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돼서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직접 법정에 나가서 그 남자가 무슨 말 하는지 지켜